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지난 13일 연애 뒤통령 이진호 씨와 장사의 신 은현장 씨는 이번 김세희가 진행한 기자회견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다름 아닌 증거로 밝혀냈습니다. 바로 김세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통화 녹취록이 AI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해냈는데요. 하지만 저는 기술적인 능력이 없으니 지금까지 공개된 팩트만 가지고 해당 녹취록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세희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김수현은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사귀고 성관계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너 걔랑 사귄 거 맞아? 네, 수련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중학교? 네. 너 근데 걔랑 성인 되고 한 거냐? 그 새끼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였죠. 와, 중이? 한 달 전 김세희는 고 김세론 씨가 16살 때 김수현과 나눴다는 카톡의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분명 두 사람이 뽀뽀조차 하지 못한 것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세론 씨가 중2 때부터 김수현 씨와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명백하게 둘 중 하나는 거짓이거나 둘 모두 거짓이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녹취록이 진실이라면 그동안 김세론 씨 휴대폰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거짓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김세론 씨 휴대폰에 있는 자료가 진실이라면 김세희가 공개한 녹취록은 모두 거짓말인 것이 될 텐데 더 이상한 것은 2016년에 김수현 씨와 대화한 카톡의 이모티콘이 2022년에 나온 이모티콘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김세희는 이것을 두고 카톡 내용은 모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냥 김세희가 가지고 있는 녹취의 원본을 공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김세희는 아직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카톡에 대한 원본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즉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사귀었다는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세희가 카톡 원본을 공개하기 전까진 모두 거짓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튜버 이진호와 SBS 강경윤 기자가 김세론을 괴롭혔다는 내용인데요. 이진호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내가 번호를 바꿔도 전화를 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근데 이진호가 그 새끼랑 또 SBS 기자된 친구가 있는데 SBS?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둘이 엄청 친하고 그 새끼가 유튜브 올리면 그년이 또 기사 내고 SBS 강경윤도 최근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제보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굉장한 공포심을 느꼈어요. 이 부분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많지만 최초 이진호 씨는 김세론 씨에 대한 영상에 대해 수도 없이 해명을 해왔고 지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희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강경윤 기자는 올해에 미국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출입국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증명을 했고 설령 정말로 강경윤 기자가 미국에 가서 실제 제보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자인 강경윤 기자가 아무리 협박을 한다 해도 제보자가 공포에 떨 정도로 무서웠다는 말은 사실 믿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결국 이 녹취 또한 현실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유튜버 이진호 씨와 강경윤 기자가 김세론 씨를 괴롭혔다는 주장 또한 거짓에 가깝고 만약 김세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도망간 제보자를 찾아와서 가세현 카메라 앞에 앉히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에서 도망을 간 제보자를 김세희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유튜버 이진호가 10억을 제시하며 해당 녹취록을 얻으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너 내가 얼마 정도인지 안다고 지난번 10억 얘기했었잖아.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가세현이 공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진호가 제보자에게 돈을 주며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불리하기만 한 해당 녹취를 자신의 방송에 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 이진호 씨가 이 부분은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오히려 해당 녹취를 삭제시키는 조건으로 10억을 제시하는 게 이진호 씨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녹취록을 10억이나 주며 구매를 한다. 제보자가 복사를 해놓고 다른 사람
사람에게 팔거나 또다시 이진호 씨에게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녹취록을 얻기 위해 10억을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애당초 이진호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공개한 만큼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제보자에게 줄 정도로 이진호 씨가 엄청난 재력가라면 굳이 이렇게 유튜브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 진격의 고변이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면에서 좀 저희가 그거를 좀 가져올 수 없을지. 아니 뭘 관련해서 갖고 오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여기 오신지 아세요?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충분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은 저희야 뭐 상관없습니다. 네. 이 녹취에 대해 진격의 고변은 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게 다 조작이라는 건가요? 100% 조작이고 네. 제가 무슨 아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거 제가 다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네. 실제로 고변은 전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영상 하나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진격의 고변은 제보자와 어떠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그저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한 건데요.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마지막 5번째 주장인 제보자 피살 사건인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고민 좀 해보세요. 근데 뭐 저희도 그쪽 현지 있는 친구들이 시간이 없어서 고민 좀 해보시고 잠깐 추억시켜줄게. 내일도 한번 연락 드리도록. 분명 김세희는 기자회견에서 제보자가 목 부위에 칼을 9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칼에 목 부위에만 9차례 칼을 찔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은 구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분장 사진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제보자는 가세연과의 통화에서 와이프가 김세희에 대해 믿음이 없어서 일부러 그런 사진을 보내줬다고는 하지만 실제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추가로 보내줬는데 목 주위에 칼을 맞았는데 그냥 팔에 난 상처만 보여준다. 게다가 해당 영상에는 수술을 하면 꼭 있어야 하는 바늘 자국이 보이지가 않는데 보통 상처를 꿰매게 되면 자료 사진처럼 바늘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보자가 찍은 영상에는 정말 깔끔하게 마치 누군가가 그린 것처럼 가느다란 선만 존재하는데요. 칼에 9번이나 베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꿰매는 것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제보자 와이프라는 사람은 배우 원빈이 직접 미국으로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고 했는데 원빈은 이 부분에 대해 곧바로 해명을 하면서 원빈이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마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김세희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주장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녹취록마저 AI로 만든 가짜 녹취라는 것이 이진호 씨로부터 밝혀지면서 이제 김세희는 더 이상 그 어떤 해명을 한다고 해도 쉽게 수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김세희는 김수현과 김세론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얻기 전까진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김세희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김세희에 대해 다룰 것이며 항상 김세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김세희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세희가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